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1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58.42포인트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훈풍에 외국인이 7296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468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2.33포인트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함에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287억을 순매도, 기관은 1393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하락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2차전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AI 모멘텀에 의한 기술주 상승 영향과 또 전일 미국 제 30년물 입찰 호조에 따른 채권 금리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환경이 조성되면서 현물 선물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30,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을 하회를 하고 주간 고용지표 부진에도 매파적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영향 등의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수상 관련주의 날이었습니다. K푸드 글로벌 훈풍 지속과 사조 대리 및 냉동김밥 미국 시장 필두로 글로벌 수출 시작한다는 소식에 사조그룹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조 대림, 사조 산업, 사조 시푸드 상한가. S&D, 흥국 F&B, 사조 동아원, 삼양사, 신세계푸드, 동원 F&B, 삼양식품 등등 이 음식료 업종 수사하는 관련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닭볶음면, 냉동김밥 등 K푸드의 글로벌 열풍에 국내 식품업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음식료 업종 밸류에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음식료 업종 12개월 FWD PE는 P 10배는 과거 밸류에이션 감안 시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는 한 증권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음식료 업종 12개월 FWPE는 13.4배 수준이었다며 음식료 업종은 본래 안정적인 실적을 낸다는 점에서 코스피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 왔었습니다. 과거의 리레이팅 시기 감안 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존재하고 과거 리레이팅 시기해 확대 모멘텀과 또 가격 인상, 곡물가 하락 이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은 이 냉동김밥 3종을 선보였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냉동김밥은 참치김밥, 유부 우엉김밥, 버섯 잡채김밥 등 세 종이고 한식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 개발한 레시피를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조 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해서 초도 1, 2차 물량과 추가 발주 물량을 모두 합산해 총 36톤을 출고를 했고 매달 7만 2천 톤 가량을 수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일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에 미국 화장품 수출 호조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화장품 업황 빅사이클 진입 분석 소식에 스킨앤스킨 상한가, 세아피엔시, 선진 뷰티사이언스, 오가니티 코스메틱, 바이온, 제이준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등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부 종목은 또 차익실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미국 비중이 21.5%고 중국 비중이 20.3%였는데 처음으로 이 미국 비중이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C뷰티의 성장이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단기 잠정 통계이나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선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이 확대가 되면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한국 화장품 수출의 1위 국가가 된 점은 매우 인상적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스킨케어 산업이 구조적인 성장과 또 신흥시장의 등장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신흥시장은 이제 중동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단기 트렌드가 아닌 빅 사이클임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미국 시장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아마존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실리콘투의 현재 전체 고객 중 70%가 온라인 고객사고 한국 화장품의 가성비 경쟁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을 넘어서 미국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사프라니에 라네즈를 이미 판매하고 있고 마녀 공장은 7월 코스트코에 클렌징 오일을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미국 소매 시장 내 온라인 비중이 17.3%, 한국은 35.8%로 미국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 중심이라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확장만으로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와 아랍에미리트가 지난달 말에 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F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이 관세 철폐 협정에 따라 실적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강세 속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TCK, 롯데시스템, PSK홀딩스, KC텍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따른 이제 물가 지표 둔화 속에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수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48% 상승하고 5,600이어서 역대 사상 최고가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돌파를 했습니다. 또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12.27%로 이 전일장 마감 후에 예상치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또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를 했는데 온스탑 AI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티스 패키지 이 사업을 통합해 AI 칩 공급 기간을 20% 단축하는 걸 목표로 이번에 공개된 전략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2나노 공정에 2027년까지 후면 전력 공급 BSPDN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점이라고 합니다. TSMC와 인텔 등도 이 경쟁사들도 앞다퉈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고난도 기술이라 아직 상용화 사례는 없어 게임 체인저 역평가로도 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리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대한전선, 효성중업, 재룡전기가 반등에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소식에 전해졌습니다. 전일 오후 5시 10분 기준으로 75.9GW가 소비가 됐고 공급 예비 전력이 8.4GW였는데 공급 예비율이 11.11%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74.2GW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 74.5GW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AI 수혜가 기대되는 7개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우리나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압기와 차단기, 배전반 등을 제조하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다른 글로벌 그리드 장비 업체에 비해 약 14%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 종목들의 좀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향하면서 SK이노베이션, SOL, GS 등 일부 정유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WT가 상승하면서 정유주 관련 종목들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동발 공급 물량 우려와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애경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효성화학, 이수화학, SK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입니다.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정유 석유화학 통합 공장을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천인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년 가동 목표로 지금 짓고 있다고, 정유 석유화학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에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 기초 분유를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온유에서 곧바로 기초 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게다가 석유를 뽑아낸 바로 그 자리에 제품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운송료와 관세도 없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의 생산 단가가 우리나라 3분의 1의 이 에틸렌 기준으로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온유만 팔던 이 중동 국가가 잇따라 석유화학 분야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그로기 상태에 내몰려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새로운 또 강적이 추가됨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시름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27년까지 중동 8개 공장 가동으로 한국 석유화학 2기 기사가 또 보도됨에 따라서 화학주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대표적인 이제 커뮤니티 화학 제품이 에틸렌의 공장 생산 단가가 한국의 3분의 1을 불과한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 스프레드 개선을 추세 전환으로 오해할 수는 있으나 3분기 전후 다시 하락을 예상하고 NCC 회사에 대한 보수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언급입니다. 한편 또 최근 신용평가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등급이나 전망 하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업종이 석유화학인데요. 석유화학 업종 중 가장 먼저 효성화학이 등급이 지난 3월달에 A-에서 BBB 플러스로 하향 조정됐고, 또 이 여천의 NCC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 또 SKC도 역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SK 어드밴스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등급 전망이 강등됐습니다. 또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가 블록딜을 하면서 이 블록딜 여파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 폐지 추진한다는 이 말이 들리면서 2차 전지 전기차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에코핸드림,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DIT, 금양, LNF,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1위 주주인 이 블루런 벤처스가 전날 장 종료 직후에 보유 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에서 보통주 210만 주 약 3%를 블록딜을 했다고 전해지었습니다. 이번에 이 거래는 이제 소수 기관 투자자만 참여하는 클럽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락업 기간이 60일인데, 락업은 이제 보호예수 기간을 얘기합니다. 60일인데 주당 최종 공모가는 전일 종가 13만 3,500원 대비 10.5% 할인데 11만 9,480원, 총액 2,509억 원의 규모로 매각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UBS, KB증권이 이렇게 맡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중순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BRV가 블록딜을 통해 지분 3.46%, 약 2,046억 원을 매도를 했고, 이어 바로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12% 이상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이 BRV의 에코프로머티 지분 총 보유량은 지난달 블록딜로 블록 24.7%에서 21.24%로 이번에 2차 블록딜로 다시 이제 18.24%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 한편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의문은 미친 짓이라고, 그레이지라고 하고, 또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도 리비안, 누시드 등 미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8%까지 테슬라는 상승했었는데 2.92% 상승으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